네, 그럼 임수근 선생님 2회차 면담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아까 이제 예. 그 아파트, 가저동의 아파트 어떤 게 먼저 생겨났는지 해서 뭐 진주 아파트, 세호 아파트, 현대 아파트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외에도 좀 이렇게 대표적인 아파트들이 좀 있었을까요? 조금 작은 아파트들은 많이 있었어요. 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었을까요? 동강 아파트도 있었고, 네. 보람 아파트도 있었고, 한 몇 개는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아파트들은 어떻게 재개발됐어요. 재개발됐고, 네. 진주 아파트는 아직까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굉장히 오래. 거기에 제일 오래됐어요. 됐는데, 네. 그쵸? 네. 그때 아파트 입주 요건은 좀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는 저거 했을 거예요. 그때도 청약인가요? 청약이요. 그때도 이제 청약이었고. 네. 청약 1순위, 2순위 그 식으로 갔을 거예요. 혹시 선생님은 이때 청약에 도전해 보셨나요? 안 해봤어요. 보통 좀 욕심들도 내셨을 것 같은데. 근데 와이프가 아파트는 싫어해. 아, 그러셔요? 네. 이렇게 주택을 좋아하시는 주택이나 빌라를 좋아해갖고. 그러면 주택 이런 데 계시면 텃밭 가꾸고 이런 거 하셔요? 그때 주택이 조금해서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고요. 네. 그래도 좀 이렇게 간섭받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주택들이. 그럼 그때 아파트 입주 경쟁률, 지금은 굉장히 좀 치열하잖아요. 네. 이런 청라 쪽도 그때는 봐도. 조금 경쟁이 별로 없었죠. 청약 순위가 몇 순위 따라서 이제 그게 따지고 뭐. 지금처럼 막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것도 없고, 네. 그냥 이제 입주하면, 청약하면 네. 대부분 되고. 거의 다 됐을 거예요. 아, 그랬을까요? 그럼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좀 지어지고, 또 여러 개 아파트가 들어오고 했을 때 좀 사람들 반응들은 어땠어요? 그때는 아파트가 좋다 그랬지. 아파트는 편하고. 거의 입식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이렇게 주택 쪽을 또 많이 선호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아파트가 구조가 좀 어땠을까요? 지금이랑 좀 비슷하죠. 비슷한데 요즘에 약간 미세하게 뭐 방해 배치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다르기도 그때는 했어요. 거의 남향 쪽을 많이 원했죠. 남향 쪽을 많이 원했고 또 어떤 곳은 보면 좀 주방을 많이 키우는 경우도 있고 또는 거실을 키우는 데 많이 있고 그때 그 당시에는 안방이 거의 다 컸죠. 안방에다가 많이 놓기도 하고. 여기서 갑자기 제가 생각난 건데, 안방 정도 되면 보통 그 장롱으로는 몇 자 정도? 12자 들어가고, 그러면 12자가 가장 큰 거예요? 제일 큰 거죠.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작은 거 8자, 10자 그러죠. 그러면 아이들 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건 아동 침대라고. 작지, 그거는. 그 아파트도 평수가 좀 있을 텐데, 그렇죠. 뭐 24평, 30평년대, 40평년대, 이런 것도 대부분 아파트 하면 12자 이 정도로 나오게 되나요? 그래서 들어가죠. 12자 정도. 그러면 아파트 크기를 이제 그런 거에 맞추는 건가요? 그 사이즈? 12자라는 거 사이즈?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는데, 그 지나가면서 이제 국박이장이 나왔죠. 네네. 아파트에 맞는 이제 장을 만드는 거. 그런데 요즘도 그 아파트 자체 집에다가 이렇게 맞춰주더라고요. 그게 국박이장으로 만들어요. 제가 그때 원목장을 하나를 샀는데 그게 이 넓이를 안 맞춰주니까 제작을 해주더라고요. 제작을 해주고 천정 부분에 몰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장식해 놓은 게 너무 크니까 그걸 또 잘라서 해주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가 이제 그 후에 나온 개념인가 봐요. 그렇죠. 후에 나온 거죠. 그렇게 됐었군요. 그러면 그때 아파트 분양가 혹시 얼마 정도 됐었는지 아파트 도전을 안 해보셔가지고 내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죠? 아파트 도전해봤어 원래 아는데. 맞아요. 저도 이 청약은 한 번도 안 해봤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다니시던 회사에서 아파트에 그 입주한 직원들도 좀 있었어요?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고, 어느 정도 좀 됐을까요? 직원이 그 당시에 뭐 몇 명이라면 거의 한 10명이라면 5, 6명 아파트에. 50% 이상은 좀. 선생님은 아파트에 사시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어요? 난 아파트 사는데 와이프가 안 돼서. 선생님은 또 살고도 싶으셨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일자리도 많고 했지만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니까 또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좀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LG에서는 별로 없었어요. 외지라고 한다면 이제 인천 내의 사람들은 왔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안 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그 다른 회사들도 이곳에 많이 거주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자동 쪽에. 그러면 좀 자취나 하숙 이런 걸 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총각들을 많이 했겠죠. 어떤 거요? 총각들 장가하는 총각들. 근데 총각들이 자취는 좀 했을 것 같은데 이때도 하숙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그때는 하숙이 없었어요. 거의 자취. 네, 자취. 자취하는 사람들은 좀 어떤 곳에서 자취를 많이 했을까요? 거기도 빌라 주택 많이 했어요. 많이 했었고, 그러면 그 직원들 간에 그냥 뭐 둘이 같이 해서 이렇게 좀 자취를 하는 경우도 있었을까요? 혼자 많이 살고, 뭐 친구들끼리 같이 이제 몇 명이 얻어서 살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이런 자취, 금액 이런 거 좀 그러니까 이때는 월세로 좀 나가겠죠? 그렇죠. 보증금 얼마의 월세 이렇게 나갈 텐데 혹시 얼마 정도 되셨는지 안 해봐갖고. 그 선생님은 정말 자취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서울에 계셨을 때도 기숙사에 계셨었죠. 네. 그래서 자취 생활은 안 하셨던 거의 안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생겨나면 주변에 학교도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혹시 그때 학교들, 생겨난 학교들, 좀 있었던 학교들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건지초등학교고, 건지초, 또 그때 가람 중학교가 하나 생겼고, 막. 가람 중학교? 예. 여기가 대부분 그 나은병원 앞쪽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때가 그 나은병원 이 근처가 지금이나 그때나 큰 변화는 좀 없을까요? 그쪽에 변화 조금 있지 않아요. 좀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을까요? 그쪽에 학교도 많이 생기고 아파트도 좀 많이 생기고 많이 생기고 나은병원은 그때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있었죠. 그리고 또 좀 어떤 학교들 생각나시는 게 또 있을까요? 그때 당시? 기억을 해봐야 되는데. 좀 자녀들이 다녔던 학교로 본다 그러면? 그때는 가자중학교도 있었고. 가정고등학교 있었고. 가정고등학교. 네, 또. 그 기억이 안 나는. 그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초, 중, 고 이렇게 생각나시는군요. 그리고 이제 가자동이 경인고속도로로 이렇게 돼서 좀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지게 됐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함은 없는지. 그 당시에는 이제 도로 옆에 갓길이 좀 불편했죠. 갓길이요? 갓길이 불편했다면 어떤 것 때문에 좀 불편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주차난이 좀 많이 있었어요. 주차하기가 좀 힘들었군요. 그러면 갓길에다가 주차를 많이 해서 주차할 공간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그 도로로 다 나 있어가지고 아예 주차를 못 하던. 도로는 아닌데 차가 많았었죠, 그때. 차가 많아서 뭐 주차를 해놓거나 또는 잠깐 세웠다가 하기가 좀 위험했던 그런 곳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곳이 지금하고 좀 바뀐 점이 있다면 좀 뭐가 이렇게 설치가 됐다. 지금은 도로는 똑같은데. 이제 한 방향으로만 해놨죠. 일방통행으로만. 일방통행으로만 해놓고. 그러면 그거는 앞서서 불편했던 점이 좀 해소가 된 건가요? 그래서 해소는 됐죠. 그리고 또 방음벽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방음벽도 생겼고요. 이 방음벽이 생긴 이유는 뭘까요?
그 당시에는 경인고속도로가 고속도로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새벽에는 조용하면 차들 소음 때문에. 그러면 그 가까이 살던 사람들이 소음 때문에. 힘들어서 좀 이런 민원이 있었을까요? 민원을 많이 넣었죠. 예. 혹시 선생님도 그런 부분을 좀 느껴보신 적이 있을까요? 네, 있죠. 선생님 집이 거기서 좀 가까우셨어요? 그 바로 그때 신일빌라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소리 때문에 뭐 잠을 못 잤다든지. 조용하면 그 고속도로에 차 엥 하는 소리 있죠. 예, 예. 그 진동에 울려요. 집에서. 네. 근데 간혹 그런 게 있을 때는 이렇게 보상이 나오기도 하던데. 그 당시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고, 그냥 방음벽으로. 그죠. 그럼 방음벽이 생기고 나서는 좀 덜 했어요? 덜 나죠. 덜 나고? 네. 아예 선생님이 그럼 신일빌라 사실 때 방음벽이 설치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주무실 때 조금 진동이 덜 느껴지고. 거의 없죠, 거의죠. 저는 어렸을 때 기찻길 옆에 살았는데, 예. 처음에는 기차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그냥 적응이 돼서. 만성이 되고. 예, 자전거처럼 들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자 보도육교. 네. 그거는 선생님이 이쪽으로 이사 오셨을 때 서구로 그때도 네. 있었나요? 그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혹시 그 언제쯤 생긴 건지 선생님 오시기 얼마 전쯤? 내가 오기 전에 있었으니까 그거는 뭐 기억은 못 하시지만 선생님 오셨을 때 이미 있었던 생겼었죠. 거네요. 네. 그게 좀 필요했었던 이유는 어떤 걸까요? 아마 고속도로가 건들질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육교가 있어야죠. 육교가 있어서 이쪽 동네하고 좀 연결해주는 역할이었나요? 네, 네. 오. 자, 그러면 그 가자동 쪽에 가게들 좀 선생님이 이제 뭐 갈비집도 회식 자리로 네. 많이 가셨고 하셨는데 오래된 노포라고 하죠. 오래된 좀 가게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지금은 아마 다 없어졌을 건데. 다 없어졌을까요? 선생님 술을 좀 안 드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안 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포장마차 같은 데도 좀 가셨다고. 그 당시에는 거기에 이제 예. 그 해서 옆에 동네 파전집이 많이 생겼어요. 파전집이요? 네. 거기에 많이 갔죠. 이렇게 좀 연속적으로 파전집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그 당시 그 건물인데 지하에가 있었어요. 지하에 파전집들이 있어요? 파전에 뭐 막걸리나 이런 걸? 그 소주 그러지. 그러면 선생님은 그 중에서 좀 그 자주 가셨던 그 파전집의 이름도 좀 기억이 나세요? 하도 오래돼서. 네. 기억이 잘 안 나시는군요. 그러면 지금은 그런 파전집들도 모두 좀 거의 없어졌죠. 거의. 네. 선생님 생각하시기엔 그때 자주 해서 회식하고 밥 먹고 또 그 같은 부서원들이랑 좀 이렇게 친목을 다졌던 공간들이 많이 없어진 거네요. 많이 없어졌죠. 그렇죠?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죠. 그러면 선생님 그때 뭐 먹거리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발달했던 곳은 좀 어딜까요? 아마 가자 시장 쪽이죠. 가자 시장 쪽이 사람이 좀 많기도 했고, 그러면 그쪽으로 또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기도, 많이 다니던 길도 그쪽 길일까요?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1990년대 이 초반까지만 해도 가자동이나 이 성남동 일대가 좀 배수 환경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혹시 선생님 경험해 보신 거 있으세요? 저는 그때 2, 3층에 살아갖고 그런 거는 못 느꼈어요. 올해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잖아요. 그리고 작년인가 언제도 많이 와가지고. 작년에도 많이 왔죠.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부평 그쪽도 이렇게 침수되는 곳도 있고 했었는데, 그냥 집에 계실 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출퇴근할 때 그런 비로 인해서 좀 불편함을 겪으신 적은 없으셔요? 그 당시에는 그거 없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없었을 것 같고, 그러면 이런 배수시설에 대한 그런 좀 난처했던 이런 경험들은
없으신 네. 거네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또는 가족들이 주로 이제 시장을 좀 어떤 시장을 많이 이용했을까요? 가자 시장 많이 갔죠. 가자 시장. 그러면 뭐 다른 시장들도 그때는 좀 많았잖아요. 그때 이제 가자 시장 말고 신현동 이제. 신현동에 있던 게 어떤 시장이죠? 신현동 무슨 거북 시장인가요? 아니요. 신현동에 시장 하나 있어요. 옛날에 뭐 석양백화점 그쪽에 신현. 네, 신현시장. 네. 네, 신현시장도 조금씩은 네, 이용하셨고, 그러면 선생님 아까 질문 드렸을 때 시장은 많이 안 가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시장 가끔 가시면 좀 단골집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이 있었을까요? 아, 사모님께서 자주 가시는. 이제 와이프가 이제 집인가? 자주 가서. 어디신지 안 여쭤보셨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서구의 상권이라고 부를 만한 곳들이 좀 있었을까요? 상권이 잘 형성됐었던 곳. 뭐, 그 당시에요? 예. 율도 입구라든지 뭐 이런 거. 율도는 그렇게 많이 발전 안 됐고. 네. 가자도 이제 저기 농협이 있죠. 가자동 농협. 예, 그쪽이 많이 활성화 많이 됐었죠. 어떤 이유로 여기가 좀 많이. 그쪽에는 공장들이 많이 있었거든. 아, 회식하면은 그걸로 거의 다 갔어요. 아, 그랬군요. 네. 이쪽으로 많이 발달이 되어 있었고, 옛날 그 초원교회 아세요? 네. 그 고가 일대 그쪽으로는 좀 어땠어요? 그쪽도 많이 저랬죠. 그쪽은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또 많았을까요? 그쪽으로도 뭐 직원들이 많이 그로 다녔고. 그쪽으로도 이런 육교가 하나 있었어요. 네네, 회사가 좀 많이 네. 있었군요. 그래서 많이들 가셨구나. 그러면 꼭 서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도 좀 가보셨어요? 주안이나 부평이나 이런 곳? 부평에는 많이 자주 갔죠. 부평에는 어떤 지하상가. 지하상가로? 네. 지하상가에 선생님이 어떤 것 때문에 많이 가셨을까요? 그때 옷 사러 많이 갔지요. 오, 선생님 옷 좋아하셔요? 아니, 이제 아이프랑 이제 가끔 한 번씩 가고 그랬죠. 가고 좀 이렇게 데이트하기 좋은 장소죠. 거기 지하상가 쪽이. 그렇죠. 또 시간을 보내기도 네, 좋고. 시간 보내기 좋고요. 그러면 주로 가시면 이제 선생님 옷 많이 이렇게 사셨나요? 네. 그 가면 자꾸 내 옷만 사냐고 와이프도 사라 그러면 있다 그러고 안 사요. 사모님은 잘 안 사시고. 그러면 선생님은 그때 이런 출퇴근복이 어떤 거였어요? 그때는 뭐 평상복에다가 남방 그런 거 입고 다녔죠. 지금하고 좀 비슷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도 굉장히 옷을 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 뭐 와이프가 사주세요.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이제 선생님 스타일을 잘 알고 이렇게 사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부평 지하상가 이런 곳을 좀 많이 이용을 하셨었고, 사모님하고 극장이나 이런 것도 좀 이용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극장은 한 2번 갔나 그랬을 거예요. 어디로 가셨어요? 그때 서울에 있을 때. 아, 서울에 있을 때. 그때 서울에는 좀 CGV 이런 건 없었을 것 같거든요. 없었지, 그냥 극장. 그때 영등포 극장이 있었어요. 영등포 극장. 아, 그 지역 이름 따가지고 있었군요. 어떤 영화 보셨는지 기억도 나셔요? 그때는 액션 영화 많이 봤었는데. 액션 영화? 이 액션 영화는 선생님 스타일이셔요? 선생님, 약간 홍콩 영화 이런 거였던 거. 옛날 주윤발이 그때. 네. 저는 성룡 그쪽으로 많이 봤어요. 아, 그러셨고 저는 이영거를 좋아했습니다. 주성치하고요. 네. 그리고 대중교통 혹시 많이 이용하셨나요? 그때는 많이 했죠. 그러면은 이제 그 대중교통 이용은 주로 버스 많이 이용하셨나요? 버스, 지하철. 그러면 그거 타고 어느 쪽으로 좀 많이 가셨는지. 출퇴근할 때는 많이 필요하진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출퇴근도 지하철 많이 탔죠. 지하철 타고. 서울서 다닐 때는. 서울서 다닐 때는 그렇고, 이사 오셔가지고는. 이사 올 때는 이제 자전거, 도보. 자전거로 하시고,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좀 기회가 많이 없었나요? 많이 없었지, 그때.
그러면 그때 있었던 버스 노선이나 지금 있었던 버스 노선 아직까지 좀 있는 거. 지금 있는 게 103번도 있고 네. 7번이 있나 모르겠네. 12번하고 있나 모르겠네. 7번. 12번. 12번. 7번은 잘 기억이 안 나고 12번은 효성동 쪽으로. 네, 있어요. 예. 아마 지금 103번도 지금 있을걸요? 있습니다. 남동 거까지 가는 거. 맞아요. 네. 있고요. 근데 103번은 약간 백운역 쪽으로 해서 이렇게 십정동 쪽으로 네,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였고. 그 103번은 그 전에 면허증 따려고 남동으로 많이 갔었죠. 아, 면허시험장 그 거의 종점 쪽. 종점이에요. 예. 저도 거기로 가서 땄습니다. 7번은 아마 서구, 네, 서구 검단 쪽에. 쪽으로 네, 가는 검단 쪽으로. 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번 탔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있나 모르겠네. 있을 거예요. 있어요? 제가 한 5년 전쯤에 한번 탔다가 좀 방향을 잘못 탔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7번. 지금은 노선이 많이 바뀌어서. 그죠. 그랬었군요. 그러면 이제 지금 서구 이 지하철 2호선이 생긴 지는 또 얼마가 안 됐었잖아요. 얼마 안 됐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서구 주민들이 지하철 이용하려면 어디로 좀 주로 많이 갔나요? 지하철 이용하려면. 이용하려면요? 그 당시에는 안 타봤어요, 뭐. 동암역이나? 그때? 예. 동암역이 많이 탔지, 그때. 동암역이 주로 많이 갔을 것 같고. 동암역 아니면 부평역이죠. 부평역으로? 아니면 백운역도 가긴 갔는데 많이 안 갔지. 그렇네요. 약간 동암역이나 부평역을 가면 서울로 가는 또. 네, 통로니까요. 직통을 탈 수가 있으니까 좀 많이 이용하셨을 거예요. 거의 동암역이 많이 갔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 가다도에 동암역까지 마을버스가 있었습니다. 아, 마을버스 몇 번인지 기억나셔요? 592번인가 591번인가 뭐 그럴 거예요. 592번이나 91번 타고. 지금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네,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거기가 거의 590번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멀지 않으니까 동암역 가서 이동하시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주민들, 서구 주민들이 주로 이용했던 의료기관들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의료기관요? 네. 그때는 병원. 큰 병원이 없어 작은 병원이었죠. 예. 큰 병원은 이제 길병원을 많이 갔죠. 길병원을 또 많이 가고, 아까 있었던 뭐 나은병원도 나은병원도 있어. 근데 갔을 그 거예요. 당시에는 나은병원을 많이 안 가고 길병원을 많이 갔어요. 길병원으로. 길병원도 막 이렇게 줄을 좀 대기가 많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바로 가면 진짜 받았으니까. 아, 가서 바로 받을 정도. 지금은 이제 뭐 예약하고 막 그래야 예, 되는데. 예. 그 당시에는 뭐 그냥 바로 진짜 받고 그랬으니까. 그럼 인천의료원 이런 곳은 어떤가요? 인천의료는 몇 번 가긴 갔었는데 예. 자주는 안 갔어요. 자주는 안 가시고요. 근데 인천에도 그 세브란스 병원이 있었나요? 서구 쪽에? 네, 있었죠. 지금도 있나요? 지금도 있을 거요.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 병원. 네. 그쪽도 많이 이용은 그쪽에 옛날 한 번 간 기억은 나요. 한번 가시기도 했고. 네. 그러면 주로 이제 조금 많이 아프다 그러면 길병원이나 이런 곳을 좀 많이 아프면 길병원 가고, 그렇지 않고 뭐 감기나 그런 거 잔병이면 네. 마을병원, 마을병원. 동네 병원 네. 이용하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또 이제 가자동에 목재 단지들이 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네. 네. 그 동아기업 제재소가 들어오면서 이제 목재 산업 단지가 많이 성장하게 되었는데, 그 목재 단지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혹시 합판 제작이 어떻게 제작되는지 아셔요? 합판 제작. 합판 제작? 네네. 저기 NDF 같은 거는 대충 아는데 합판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MDF는 어떤 식으로 좀 제작이 되었을까요? NDF는 이제 톱날을, 나무를 잘게 벗어요. 네. 가루를 만들어요. 네. 네, 밀가루식으로 가루를 만들어요. 오. 그러면 이제 유압 프레스에다가
눌 압착하나요? 아니, 뭐, 섞어요, 거다가. 본드 자체 섞어요. 아. 그런 거 압축을 시켜요, 그러면. 예, 예. 그러면 이제 NDF가 나와요. 아, 이 잘게 부수어서 네. 그 나무 완전 가루처럼 만들어요. 완전 가루.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본드로 그걸 이제 흡착을 시켜서 예. 압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MDF 이제 나오는 거예요. MDF가 그러면 이런 MDF들은 사실 그 아까 좀 조각난 나무들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러죠. 아까 이제 자르고 네, 남은 네, 것들. 그러면 이제 훨씬 원목보다는 저렴한 가격인가요? 저렴한 이제 그거 말고 PB라고 또 있어요. 네. PB 합판이라고. 네. 그거는 이제 톱밥처럼 만들어요. 아, 아예 톱밥으로. 네. 예. 그 NDF는 가루로 만들잖아요. 그거는 네네. 톱밥식으로 해갖고 그것 때문에 같이 본드를 흡착을 시켜요. 그러면 압축을 눌러요. 그건 이제 PB 합판이라 그래요. 그러면 입자가 또 굵죠. PB가 네. 더 굵은 네. 거죠. 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MDF는 좀 어디에 사용이 됐을까요? NDF는 그 당시에는 가구에 많이 썼죠. 가구에.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가구의 몸체로 좀 많이 들어갔나요? 문짝. 아, 문짝으로도? 네. 우리가 그 레이디 가구 앞서서 말씀하실 때는 몸체는 MDF 많이 사용하고 문짝은 원목 많이 사용했었잖아요. 그럼 이후에 이제 전체적으로 MDF를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문짝만 NDF로 사용했죠. 아, 이때는 또 문짝만? 그럼 몸체는? 몸체는 이제 합판. 아, 그럼 이때는 변화된 거네요? 몸체는 합판으로 하고. 그러죠. 문짝은? 네, 근데 그게 이제 NDF는 하이그로시라고 이제. 예, 예. 그게 이제 NDF. 아, 그게 하이그로시가 네. MDF가 네. 되는 거군요. 아, 그래서 조금 단단하거나 네. 두께가 좀 얇았던 네. 거네요. 그쵸? 그러면 그럼 MDF나 이런 MDF라고도 하겠지만 하이그로시나 이런 것들이 좀 쇠퇴하게 된 시기도 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그게 좀 언제였을까요? 그게 1998년도? 98년도? 네,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98년도쯤에 쇠퇴를 했으면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좀 전성기가 있었을까요? 번성했을 한 3, 4년은 정성기 있었어요. 아, 한참 잘 나갔어요. 그럼 94년, 95년부터 시작해서 한 3, 4년 네, 정도 3, 4년 반짝. 인기가 있다가 그러면 그 이유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일반 이제 장롱. 그러면 그 쇠퇴하게 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하이그로시는 게 민자. 네. 왜 사람들 실증이 난다 이거지. 네. 그래서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좀 많이 다시 네. 이제 원목으로 바뀌게 원목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됐네요. 그러면 주변에 이제 합판 공장이나 네. MDF 공장이나 이런 것도 많이 좀 생겼을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동아기업이에요. 동아기업은 그전에도 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유행을 타서 이런 회사들이 좀 생겼을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작은 회사들이 많이 생겼죠. 작은 회사들. 혹시 대표적인 동아기업 외에 또 대표적인 이런 합판 공장이나 MDF 공장 아시는 곳이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없는 것 같은데. 최고였다, 동아합판. 동아가 제일 적었으니까. 네. 그러면 그때 이제 합판 공장이 가자동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들도 좀 맥락은 비슷하겠지만 네. 가자동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일단 물류 시설이 네. 교통이 좀 편하니까요. 물류 네. 운반하기 바닷가고 배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바닷가고 배로 들어올 네. 수 있어서 이동이 편리하고 이동이 편하죠. 교통이 편리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많이 들어왔네요. 그 이후에 파티클 보드라는 게 또 있어요? 파티클 보드? 파티클 보드? 그건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보시는 네. 거고, 이게 이제, 그러면 이 질문은 넘어가도록 네.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구에서는 가구 산업이 또 번창하고, 잠깐만요. 네. 죄송해요. 여기에도 질문을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었는데, 이 회사들이 대부분 앞서 말씀 들어보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죠. 큰 회사들이. 예, 가자동 쪽에 많이 또는 있었죠. 남동 산업단지 네. 쪽에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좀 이렇게 모여 있었던 이유는 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서로 협력하니까. 서로 협력이라면 어떤 협력 관계가 좀 있었을까요? 이제 뭐 장인 가구는 뭘 만들고, 네, 바로크는 뭘 만들고, 삼위학기는 뭘 만들고, 네, 영창학기는 영창학기 뭘 만들고, 예. 그 서로 교류가 편했으니까. 교류하기가 네. 편했을까요? 그럼 가구 회사들끼리도 어떤 협력을 위한 이런 교류나 소통이 교류가 좀 있었죠. 예를 들면 근데 어떤 게 좀 이제 있을까요? 디자인 같은 건 비밀로 하죠. 하고 네. 또 이제 소통했던 그 것들은 소통을 좀 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보통 뭐 이제 직원들 사이에 이제 회식으로, 회식으로. 단합으로. 네. 같은 업종에 있기 때문에 회사만 달랐지 예. 같이 만나고 그랬었지.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죠. 좀 예. 있었겠네요. 그런데 지금은 예전만큼 이 가구 회사들이 많이 보이지 어렵죠. 않아요? 네. 또 그런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가구를 많이 샀는데 지금은 아파트마다가 국바이장으로 나가니까 가구에 아파트에 맞게끔 가구를 만들어갖고 대량으로 생산을 못하죠. 대량 생산을 네. 못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 한 동이면 그 사이즈만 맞춰서 가구를 제작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도 다시 붙박이 장으로 들어가고 네, 그러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원목으로 만드는 가구는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지만 합판이나 MDF로 만드는 것들은 그래도 많이 활용이 네, 그래서 된다는 활용이 되고 있죠. 말씀이신 네,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계기가 돼서 가구 업체들이 많이 폐업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러죠. 그러면 이 영향하고 IMF가 또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 영향하고 좀 어떤 게 IMF가 클까요? 많이 컸죠. IMF 때 많이 네. 그때는 또 건설업도 많이 죽었고 다 죽었죠, 그때는. 그러면 그 많던 가구 회사들이 지금은 좀 완전히 없어진 걸까요? 가구가 생산되는 걸 보면 그 가구 회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가구는 메이커들은 있는데 예. 많이 축소됐죠. 축소돼서 그러면 생산도 지금은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예. 그 전에 생산 라인이 뭐 3개, 4개 그러면 지금은 한 라인밖에 생산 안 하죠. 라인을 줄여서 그러니까 생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직원도 줄어들죠. 그러면 지금 좀 그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들은 어떤 가구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네이지만 없어지고 저기 웬만한 장인이나 바로코나 다 있을걸요. 바로구나. 그러면 라자도 있고. 예, 그 레이디 가구 같은 경우에 그래도 업계 거의 상위권에 네.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시기에 어떻게 좀 이렇게 힘들게 된 건가요? 그 당시에 이제 한참 잘 나가 있는데 IMF가 와갖고 예. 그 회사가 어려워졌죠. 그래도 이제 보통은 그렇게 큰 회사들이 쉽게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예. 그 어렵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장 그때 그 당시 사장이 주식을 이제 상장을 했어. 그 당시에요? 예, 예. 그 상장을 했는데 직원들은 이제 연수별로 네. 한 주당 5,000원 했어요 그때. 네. 그래서 1년 근무한 몇 주, 네. 이제 5년 근무한 몇 주, 그게 줬었어요. 그러면 선생님도 좀 받으셨던 거네요? 제가 받은 건 뭐 400주 받은 건 그랬을 거예요. 400주 받으셨고요. 그런데 그게 그거 이제 받고 나서 이제 우리 사장 지분이 이제 70%고 이제 증권사의 지분이 40%가 있어. 이 사람이 70%를 다 사버린 거예요. 네. 내일 증권사에서요? 네. 오. 그래서 이 사장이 지분이 없잖아요. 예. 이 사장 가라. 아, 그래서
원 사장은 가고, 그 중권에 이제 사장이 이제 했어. 1년 운영했어. 그러다가 운영난으로 부도가 났지. 아, 전문 경영인이 아닌 분이. 그러니까 증권사 기업 M&A라고 있어요. 이게 기업 사냥꾼이라 그러죠. 예, 예. 그거를 인수해서 자기들은 이익금만 챙겨 기업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레이디 가구는 어디로 이렇게 팔린 건가요? 아니면? 근데 공장은 다 없어지고, 네. 네이디 가구하고 네스토닉 침대 2개만 남아있어. 메이커만 남아있어. 아, 그러면 그걸 또 생산하는 곳은 없고, 그 메이커만 갖고 이제 파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 AS는 없어. AS는 없고요. 그냥 팔면 끝이야. 그때 굉장히 또 충격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직원이 600명 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는 주식 받은 거랑 네. 퇴직금이랑 예. 위로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당시 그런 노조를 결성을 했어. 그래서 결성을 해서 그 대표자하고 합의를, 그리고 우선은 임금, 퇴직금,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또 있는데, 그 세 가지 다 받고, 600명이 다 이제 흩어진 거지. 아, 그럼 이제 차츰차츰 사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게 아니라 한꺼번에 그렇게 없어진 되셨던 거네요. 네. 아이고. 그러다가 조금 이제 구조조정 한다고 네.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600명에서 한 100명 구조조정을 했어. 그래도 못 견뎌갖고 결국은 다 이제. 그때 사장님이 지난번에 그 고아원에 이렇게 도와주셨던 그 네. 분이셨던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레이디 가구하고 어떤 사업적으로도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들도 좀 있었나요? 그 당시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없었을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아기업에서 그 운영했던 저목장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목장은 처음 들어보네. 그 목재를 쌓아놓던 야적했던 네, 야적장이죠. 곳, 예, 야적장을 여기서는 이제 저목장이라고 하고 전목장이요? 물에 좀 띄워 놓기도 해서 저목호 이렇게 불렸다고도 하더라고요. 그건 난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요. 혹시 그 장소가 선생님 이제 못 들어보셨어요? 네. 혹시 그 저목호라고 그 동아기업에서 그 야적장으로 쓰던 곳, 그러면 야적장, 동아기업의 야적장은 생각나셔요? 네, 그 동아기업 야적장 이렇게. 어디 있었던 건지? 지금 동아기업 옆에 있죠. 동아기업 옆에? 네. 그러면 북한, 네, 북한 쪽인가요? 네. 오, 그러면 거기는 지금은 야적장으로 사용 안 하면 어떤 게 좀 되어 있나요? 지금 거기 뭐 주차장으로 생겼던데? 주차장? 네. 그러면 공영 주차장인지 동아기업의 주차장인지 공용 같은데? 공영 네. 주차장. 무슨 CJ 뭐 주차장으로 생겼던데? CJ 주차장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제재소나 이런 곳들하고도 이렇게 서로 소통하거나 교류하신 적은 없으신 거죠? 예, 예. 그러면 아까 영창악기를 잠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창악기가 이 서구 경제에 큰 보탬이 됐다 하더라고요. 많이 보탬이죠. 그러면 거의 한 40%는 직장인이 그 영창악기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레이디 가구도 한 600명이면 적지 않은 직원이었는데 영창악기는 더 많았을까요? 한 2,000명 가까이 됐을 거죠. 2,000명 정도요? 와. 거가 지금 여기 인터체인지 있죠? 네. 거가 영창기 자리였거든요. 인터체인지 자리가요. 이 공장이 그러면 한 몇 동 정도 되었었는지. 내가 그냥 8,000평은 됐을 거예요. 8,000평이요. 꽤 넓었어요, 그거. 그럼 이런 영창 악기는 어떻게 해서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네. 언제쯤 이렇게 또 없어졌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지금 그래서 영창악기가 월급날이면 또 서구가 이렇게 그럼요. 들썩거렸다고. 식당들이 그냥 뭐 더 장사가 잘 됐었죠. 그 정도예요? 그랬었구나. 그러면 이런 영창악기가 이렇게 좀
지금 잘 안 되고 나서 이런 서구 경제도 좀 많이 위축됐죠. 위축됐을 네, 것 그럼요. 같아요. 지금 레이디 가구나 또는 가구 회사들이 이렇게 조금 힘들게 된 것도 역시나 또 서구 경제에 좀 많이 좀 영향이 어려워졌죠. 어려움이 네. 있었겠죠,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목재 가공하다 보면 이런 뭐 톱밥이나 분진이나 이런 게 좀 네. 나왔을 것 같거든요. 톱밥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그런 게 사실은 사람 몸에도 또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원목 같은 거는 예, 인체 해로가 없는데 이제 합판, 네. MDF 예, 그게 위험하죠. 인체에 안 좋고. 안 좋죠. 그러면 인체에도 안 좋지만 또 환경 문제도 좀 불러올 수 있는 것이었나요? 그러죠.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이렇게 불거졌던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건 이제 환경청에서 거의 1년에 한두 번은 나와요. 아, 환경 검사로. 그게 옛날에 서구청에 환경과라고 있어요. 예, 예. 거기서 담당 직원이 나와요. 그럼 주로 어떤 검사들을 좀 해요? 일단은 하수구, 하수구. 기름기 흘렸나, 오, 아니면 뭐 용제기 흘렀냐, 어떤 거요? 용제, 신나. 아, 신나. 네. 네, 신나 이렇게 네. 있나. 또, 그리고 이제 배출을 할 때 냄새, 어. 그런 거 지적하고 가죠. 아, 그래서 그 하수구로 해서 이제 하천이나 이런 곳으로 오염된다. 흘러가는 네. 그런 걸 봤었군요. 네. 그러면 가구 회사에서 지금 그런 뭐 신나라든지 이런 걸 많이 쓰죠.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도장부에서 많이 쓰죠. 도장부에서 많이 뜨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어떤 작업들도 있었을까요? 그거는 이제 뭐 마스크, 마스크. 방진 마스크 쓰는 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제 사람의 몸을 좀 그렇죠. 이렇게 지키는 건데, 네. 만약에 이제 그 신나나 이런 것을 바로 방류하지 않고 어떻게 뭐 걸러서 그거는 이제 저장 탱크가 따로 있어요. 저장 탱크에 네. 그걸 저장 탱크에다 용기에 담아놔요. 그러면은 네. 그 업체가 또 수거하는 저 가져간 사람 따로 있어요. 폐유나 네. 뭐 폐신나나 네. 이런 걸 가지고 네. 가요. 오. 근데 그 사람들 그걸 가져가서 버리는 게 아니고 네. 그걸 또 정제를 해. 아, 그래서 정제를 해서 그것도 가져와요 또. 다시 사용하는 네. 거예요? 그렇죠. 오, 그러면 성능이나 기능이 이런 성능은 조금 떨어지죠. 그래도 사용은 그냥 그래도 하는 도장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아, 하는데 지장이 네. 없었고. 그러면 이제 그런 환경 문제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게 환경에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하신 거네요. 그쵸? 그러죠. 혹시 그 북항이 조성됐었잖아요. 그러면 북항 조성되기 전에 이 서구 목재 산업체들에서 필요했던 원목들은 좀 어디로 많이 들어왔어요? 원목 들어온 데가 네, 네. 북한 쪽에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북항 조성되기 전에는 그 전에는 뭐 인천항만 들어왔을까요? 인천항 외에는 다른 곳이 좀 그 당시에는 그거 없었을까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잘 네, 모르시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서구 목재단지의 모습은 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이제 서구 목재단지나 가구회사나 이런 거, 네. 목재단지라고 하면 사실은 가구회사의 좀 축소판 같거든요. 네. 가구회사에서 이제 목재 분야만 하는 곳이 이제 목재일 텐데, 그러면 조금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지저분할 수도 있고 가루가 많이 날 그러죠. 수도 있고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깔끔했던 기억이 네. 나거든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 혹시 어떤 부분들을 좀 느끼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네, 예.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좀 이제 레이디 가구 퇴사를 하시게 되셨잖아요. 퇴사는 언제 하신 거예요? 2002년 네.
2002년 3월 달에 있어요. 2002년 3월 달. 네. 그 퇴사하신 이유는 아까 이제 네. 좀 경영에 경영, 어려운 네. 이유 때문이었고요. 혹시 그 레이디 가구에 입사하셨을 때하고 좀 퇴사하실 무렵, 네. 물론 이제 감정도 되게 좀 그랬었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가구 업계에서 좀 달라진 게 있다라면 어떤 걸 좀 꼽으시겠어요? 달라진 거요? 예. 그러니까 입사하셨을 때하고 퇴사하셨을 때 이렇게 내가 이제 신입사원으로서 네, 봤을 그러죠. 때와 또는 제가 또 이제 어떤 직책을 맡고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가구업계가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구나 근데 하는 거.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예. 가구가 조금 이제 그때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어려웠을 때지 그때는. 죄송해요. 어려웠지 그때는. 가구업계가 어려웠을 때고, 예. 그리고 제가 입사하고 한 1년 지나고부터는 가구가 많이 나갔어요. 예, 예. 생산도 그 당시에는 많이 했고.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생산 많이 할 때는 잔업을 8시 반까지 했어요. 많이 하셨군요. 네.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이제 IMF 오고 회사 어려워서 구조조정하고 그러더니 해진 거지. 그게 좀 아쉽지. 네, 그때의 기분을 지금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사실 이제 좀 내가 오래 다녔던 회사를 좀 아쉽게 그만두게 되신 상황이었잖아요. 그러죠. 혹시 그때의 기분이라든지 좀 감정이 어떠하셨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회사가 좀 잘 나갔으면은 그만큼 회사를 좀 발전을 시켰을 텐데. 네네. 회사 경영난을 해서 그러니까 좀 약간 쓸쓸하지요. 씁쓸하셨군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오는 내내도 네. 제가 일은 안 했지만 굉장히 그 10년 이상의 세월을 가진 그럼요. 느낌이 좀 네.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퇴사하시고 나서 네. 퇴사하시고 나서 사실은 오랫동안 또 일을 하셨었기 때문에 쉴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때 한 2달 놀았나 그랬을 거예요. 2달 쉬셨어요? 네. 쉬시고 또 이제 일을 찾기 시작하신 2달 거예요? 놀고 그때 당시에 고용보험은 한 2달 타먹었나 그랬을 예, 거예요. 예. 그러고 타고. 이제 김포에 이제 글로 갔죠. 김포에 지금 다니시는 네, 회사예요. 대형 용기라고. 대형 용기. 용기. 혹시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회사 이름 네. 제품은요? 예, 예. 드럼 생산요. 드럼. 생산. 어떤 걸 담는 기름통. 드럼일까요? 기름통이요. 그러면 기름통은 석유나 이런 걸 담는 네, 거예요? 석유, 예. 오일, 예. 신나. 예. 그것도 200리터 하나.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석유, 기름, 신나 이런 것들을 담는 드럼통이면 용기죠. 다른 용기들하고 좀 다른 게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다른 점. 그러니까 이게 잘 새지 않아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그러죠. 같아요. 그거는 이제 드럼통을 만들면은 예. 하나 나올 때마다 테스트를 해요. 어떤 테스트를 기름이 새냐, 아니면은 물을 담았을 때 물이 새냐. 예, 예. 그 테스트를 해야 돼요. 테스트를 네. 거치는군요. 그래야만 납품이 돼. 그러면 이 용기의 재료는 어떤 게 철판요. 되나요? 철판요? 네. 선생님 거의 그랜드슬램 같아요. 그 플라스틱도 하셨고 그러죠. 목재도 하셨고 네. 또 이제는 철제 철판까지. 네.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공무 일을 네, 공무 보시는 일이죠. 거예요. 예. 그렇구나. 그러면 앞서서 하셨던 일이 지금 하시는 일에도 도움이 좀 되셔요? 많이 되죠. 앞에서 하셨던 그 기계들하고 용기 만드는 기계들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기계는 다르는데 예. 기계 성능은 다 똑같아요. 기계 성능, 네. 기계 다루는 방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기계 운영하는 이제 기계가 움직이는 동작이 다 똑같아요.
아, 이 동력이라든지 예. 어디에 베어링이 예. 들어가서 얘가 회전을 한다든지 그러죠. 이런 건가요? 예, 다 똑같죠. 뭐 어느 부분에 그죠. 뭐 패킹이 들어가 예. 있다라든지 이런 예, 게. 어느 부분에 실린더 들어가서 움직이고, 어느 부분에 모터 돌아서 돌려주고, 예. 어느 부분에 또 컨베어가 돌아가고, 그런 게 다 똑같아요. 아, 그래서 단지 이제 구조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를 가셨어도 이 공무 업무를 하시면서도 똑같이지. 빠른 적응을 하시겠네요. 우리는 금방 이해가 가죠. 저는 들을 때마다 너무 이제 감탄밖에 안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 예. 지금도 서구에 살고 계신 네, 예. 거죠? 예, 예. 그 레이디 가구에서 한 10여 년 근무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그 레이디 가구에서의 근무가 선생님 인생에서 또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인생의 한 3분의 1을 거기서 보냈다 봐야죠. 3분의 1을 예.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레이디 가구를 생각하면 저는 이제 첫 직장을 오래 다니지는 못했지만 네. 첫 직장에서 내가 왜 이렇게 좀 안 좋은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항상 아쉽거든요. 제가 저는 그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 생각은 안 네. 하셨고요. 네. 그러면 이제 또 그런 생각을 안 하신다라는 건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해왔기 때문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레이디 가구가 나에게는 뭐 나의 보탬이 됐지 아마 이게. 회사는 어려졌지만은 나한테는 보람이 됐지. 어떤 쪽으로 보답이 많이 됐을까요? 기술적으로 많이 보탬이 됐지, 그렇죠. 아, 여기에서 기술을 많이 많이 배웠대요. 터득했기 때문에 네. 이제 다른 곳에서도 큰 어려움이 네, 없으셨고, 예. 그리고 이제 선생님 이제 앞으로의 활동이 굉장히 궁금해요.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을 굉장히 그렇죠.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 또 책임감 있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내가 물론 하고 있는 일에 계속 이렇게 또 정진을 하실 거지만 그래도 어떤 것은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 좀 있을까요? 근데 지금 와서는 내 사업을 한번 하고 싶어요. 사업? 네. 어떤 사업 하고 싶으세요? 기계 사업. 선생님 지금 기계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네.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타고나셨을 것 같은데 기계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자산만 있으면 회사를 차리고 싶어요. 사업을 많이 하고 싶은 좀 아쉬움이 계속 그렇죠. 좀 네. 남으시는군요. 그렇죠. 혹시 그 기계라고 한다면 어떤 기계를 좀 제작해보고 싶다 이런 게 좀 있으세요? 그러죠. 구체적으로 뭐 생각하시는 생산 라인에 기계를 만들든가, 예. 아니면 구조를 딱 변형을 시켜서 만들든가, 아니면 생산을 편하게, 네네. 능률이 빠르게 했고, 예. 그것도 생각하고 그러죠. 그래서 기계 요즘은 옛날에 사람 손으로 다 했지만 요즘은 거의 자동화예요. 네, 맞아요. 사람이 처음에 딱 집어넣으면은 기계 제품이 딱 만들어서 나와. 네네. 그런 기계를 만들어서 사업하고 싶지. 앞서서 이제 기계를 제작하시는 것 또는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시는 부분들이 네. 사실은 선생님이 그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레이디 가구는 있었을 텐데 그러죠. 아무도 제안하지 않았고 아무도 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일 거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내가 그 네이디에서 제안서를 한 달에 한 건씩은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으신 거잖아요. 근데 머리가 아파요. 근데 누구도 이제 그렇게 머리가 아프고 귀찮기 때문에 안 하는 일을 그러죠. 선생님이 해오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또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구에 선생님께서 정착하신 지가 한 30년 넘으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마음속에 또는 이제 이 서구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서구요? 살기 좋은 곳이죠. 단양에서 오셔서 대림동에서 머무시다가 인천으로 와서 가정도 이루시고 자녀들도 네. 이렇게 낳고 이렇게 살아오셨던 서구는 선생님께 어떤 의미이고 어떤 곳일까요? 뭐 삶의 터전이죠. 삶의 터전. 네, 좋습니다. 삶의 터전.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업종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목재 산업에 저희가 주제가 이제 목재 산업에 대한 거기 때문에 목재 산업에 종사해 오신 분으로서 또는 우리 서구에서 큰 영향을 미쳤던 또 가구회사에서 근무하셨던 분으로서 이렇게 좀 이런 목재 산업이나 또는 이런 업종에 좀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라는 점은 모든 경제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곳에서나 네. 경제가 살아나지 뭐 목재업도 살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업종에서나 좀 어렵고 힘든 분야에서 또 우리 젊은 이들이 많이 일을 안 하신다는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젊은 친구들 실업자가 많다네요. 예. 그래서 젊은 친구들 좀 직장을 좀 많이 다녀서 좀 경제 활성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경제 활성이 많이 되고 또 조금 이제 그런 실업 상태는 좀 자발적인 실업인데 뭔가 좀 활동하는 그리고 제조업종이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선생님 꿈이 좀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까지 면담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임수근 선생님 2회차 면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